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민주당이 준비하는 건 해화동 시위의 광화문 버전이고 그 패미들의 시위에 민주노총과 기타 등등이 연대를 해서 해화동 시위를 광화문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하고 그러니까 광우병 2를 한다. 거기다가 이재명 구속 정국이 열리면 젊은 여성들의 피로 여가부 폐지와 이재명 구속을 막으려 들 거다.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한 게 있잖아요. 아, 또 유재일 저것도 그냥 망상하네 뭐 기타 등등 하는데 여러분 올해 지금 최소한 30년 정도 1991년 분신 정국가 쭉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와, 쟤네들의 패턴이구나. 그리고 세월호와 뭐 기타 등등 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비극파리, 죽음파리, 죽음의 서사, 이재명 구속 정국을 쟤들은 젊은 여성들 분신 정국으로 만들려고 할 거다. 자살 정국으로. 저 새끼들 진짜 악랄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정이 이입되게 이재명 아빠로 그 감정 이입되어 있는 구심점으로 죽음을 불사할 그런 열사들을 지금 배양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이걸 어디로 몰아세워야 되냐면, 이걸 여러분, 이사마 산장 사건 같이 몰아붙여야 돼요. 일본 좌파의 파이널 장면 중에 하나죠. 산장에 총 들고 들어가서 여러분, 이사마 산장이란데 여기서 총 들고 무장을 했죠. 혁명을 위해서 연합적군 아사마 산장 사건 1972년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여기에 연합적군이 벌인 인질극, 일본 좌익의 변혁운동의 세태를 가져온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다. 사람들이 진력을 나게 한 건데 저는요 미리 얘기했어요. 쟤네들이 어떻게 될 거고 어떤 식으로 요번에 지금 이재명이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 젊은 여성들을 사이비 종교로 홀려서 분신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걸 우리 먼저 밑밥을 깔아놓고 절대로 여러분 우리가 굴복하면 안 되고 그 죽음의 서사에 굴복하지 말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쟤들을 일망타진을 해야 돼요. 특수부대를 동원해서라도. 쟤네들을 여러분 일망타진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새끼들은 사이비 종교 집단이다. 좌파는 사이비 종교 집단이고 페미는 정신병이라는 걸 확실한 사건으로 이런 일 준비를 해야 된다. 대한민국 좌파는 일찍이 끝났어야 되는데 어떻게 냉전이 끝나고 뭐 하면서 되게 관용적으로 미친 또라이 주사파가 여기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이 개 난장을 피고 있는데 이게 뭐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패권전쟁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요새 제가 대한민국 정치 비사 얘기를 몇 개를 하는데 정치 비사, 정치 야사. 네. 네. 개딸 열사 여러분.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 이렇게 초를 쳐놓는 거야. 쟤네들의 행동 방식이란 거 여러분 이제 이게 딱 보이지 않아? 지금 한 50 정도만 되신 분들도 제가 얘기하는 게 쟤네들의 행동 패턴을 이때까지 대한민국 좌파들의 행동 패턴을 쭉 보면 그렇겠구나. 강경대, 이한열,
그리고 쭉 해서 이제 최근에 뭐 세월호까지 얘네 뭐 효선이 미선이 그리고 노무현 쟤네들은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 투쟁을 하는구나. 이 패턴이 안 보여요? 자연스럽게 발생하지 않으면 맘대로 초를 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난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아니, 제일이님 가네요. 지금 풍수지리가 되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디까지나 비사야. 이건 야사예요. 청와대는 경복궁하고 청와대가 풍수지리적으로 흉지? 말이 돼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페페님 감사합니다. 청와대가 왜 흉지인가인데 이거와 관련된 썰이 무슨 썰이냐면 조선 건국과 관련된 풍수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풍문 중 하나가 정도전이 궁궐을 흉지에 지었다는 거예요. 정도전이 궁궐을 흉지에 짓고 자기 자신의 집을 조선 최고의 명당에 짓고 그리고 궁궐을 그거보다 못한데 지었다는 거예요. 왜? 신권이 왕권보다 높은 나라를 꿈꿨기 때문에 왕이 사는 것보다 자기가 사는 집이 더 명당짜리를 썼다는 거야. 이게 제가 페북에다 쓴 건데 이게 음모론이 될지 뭘지 모르는데 그냥 이거를 믿는 분들이 많고 이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도전이 살던 그 조선 최대 명당 자리가 여러분 지금 어디일까요? 정도전 집이 있었던 그 자리, 정도전 집터. 하늘님 감사합니다. 그게 이마빌딩 자리입니다. 윤석열 캠프가 있던 이마빌딩 자리 거기가 정도전 집터예요. 네. 태종 이방원이 정도전 집터를 다 때려부시고 이것에 아무도 못 살게 하고 마구간을 쓴 거예요. 말 먹이 주던 곳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마 빌딩이에요. 이마예요, 이마. 그 이마가 먹이 주던 곳이다. 거기서 이마 빌딩 가보면 거기가 조선 안에 말 먹이 주던 곳이다라고 그거 다 설명 나와 있어요. 정도전 집터를 때려부시고 태종 이방원이 이 재수없는 새끼 살던 자리에다가 다시는 인간이 못 살게 여기 말 먹이 주는 곳으로 해. 그 자리가 이마 빌딩이고 이마 빌딩이 대한민국 최대 명당 소리를 들어요. 이게 윤석열 캠프가 이마 빌딩에 들어갈 때부터 풍수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지. 그냥 그런 거구나. 저는 기본적으로 풍수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나무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그게 아니라는 또 비하인드 얘기인 거야. 사람들이. 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이마 빌딩 가지고도 풍수를 봤네 뭐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저게 정도전 집터고 조선 10선비들의 발상지라면 저기서부터 그 잔재를 박살내는 것도 의의가 있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 이마 빌딩으로 갔는데 저거 뭐 풍수지리 본 거 아니야? 그래서 야 이마 빌딩은 여러분 그래서 주변보다 여러분 거기 웃돈도 붙어. 월세하고 보증금 이런 게 여러분 이마 빌딩이 시세보다 웃돈이 붙어요. 거기가 조선 최대 명당이라고 하도 난리들 쳐서 요새도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그 이마 빌딩 자리가 바로 정도전 집터고 저는 조선 진짜 극혐하잖아요. 그래서 조선 10세왕지들의 발상지라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잔재를 박살내는 것도 의의가 있겠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풍수적으로 좋으면 정도전 마지막에 그렇게 비극이겠냐? 다들 그러네. 근데 여러분 저 보세요. 이마 빌딩 옆에 뭐가 있어요? 이마 빌딩 옆에 여러분 대림산업 본사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더 지리는 얘기를 할 거야.
자, 드루킹이 여러분 시도한 게, 이건 드루킹 관련된 법원 재판 기록에 나와 있는 거예요. 드루킹이 뭐를 하려고 했다고요, 여러분? 대림산업을 꿀꺽하려고 했어요. 드루킹이 대림산업을 꿀꺽하려고 해서 자미두순가 뭔가 뭐 드루킹이야 이런 그 동양 고전 뭐 이런 거 해가지고요. 그런 거 풍수 빠지면 아쉬운 거기 집단 아니에요? 거기 대림산업 그 집안이 뼈대 그분들이 이씨던가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부터 뼈대 있는 양반이 재벌된 몇 안 되는 케이스잖아. 뼈대 있는 집안과 뼈대 있는 풍수상 요지에 있는 대림산업 먹고, 그리고 대림산업이 뭐가 있냐면, 그리고 드루킹이 고려산업개발 그 대림산업 그 밑에 있었던 쪽 연계라는 거죠. 뭐를 했냐면요, 여러분, 러시아 가스관을 대한민국으로 끌고 오려고 했어요. 러시아 가스관 파이프라인으로 하면, 그러면 뭐 싸게 뭐 3분의 1 국제 시세의 3분의 1 가격으로 뭐 가스를 들여올 수 있냐 뭐냐면서, 러시아를 출발해서 북한을 거쳐서 대한민국으로는 그 가스관을 만들려고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노드스트림하고 똑같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배경에 뭐가 있어요? 그 가스관을 유럽에 보내서 독일이 러시아의 가스에 에너지를 의존하게 된 거. 그리고 독일이 그렇게 의존하게 된 배경에 뭐 있어요, 여러분? 탈원전이죠. 독일이 탈원전을 하고 바람 없고 햇빛 안 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발전소를, 석탄 발전이나 LNG 발전소를 돌려야 돼요. 그래서 드루킹은 파이프라인을 깔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대림산업을 꿀꺽해서, 그래서 노드스트림이 아니라 트랜스코리아 파이프라인을 깔라고 했다고. 한국을 위아래서 아래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태양광과 풍력을 위주로 에너지 계획을 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LNG 발전소에 가스를 넣어주고, 그리고 부산항까지 가스를 넣어서 배들 있죠. 배들이 그것도 벙커 CU가 아니라 LNG로 교체되고 있거든. 거기에 주유소를 하려고 했다고. LNG 주유소. 자, 대림산업을 먹고 러시아 가스관을 대한민국 끌고 오려고 했다고.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미국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알잖아요. 철도하고 파이프라인 이런 거를 그 북한하고 하면서 이거를 틀려고 했었던 문재인의 노력을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죠. 자, 노드스트림 2만큼 국제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트랜스코리아 파이프라인이었다니까. 한국을 관통하는. 이름을 뭐라고 붙였을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한 거예요. 한국을 관통하는 파이프라인이라고. 자, 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다시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그러니까 드루킹이 여러분 자미두수를 얘기한 게 중요한지 러시아 소유관을 추구한 게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거하고 인수하려고 여러분 오사카 총영사본에서 민간 자금 끌고 와가지고 펀드를 만들어서 대림산업을 인수해서 한국의 가스프롬, 그리고 한국의 에너지 탈원전 정책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자기가 재벌이 되려고 했다? 야, 황당한 얘기입니다. 황당한 얘기인데 이런 일이 있어서 드루킹 재판 기록에도 나오는 M&A, 대림산업 M&A와 그리고 그 인간들이 생각했었던 탈원전하면서 독일처럼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는 대한민국 에너지 시스템을 설계했었던 문재인 정권. 제가 너무 음모론적인 얘기 하나요? 아무튼 저는 이 풍순이 자두미순가 뭐예요? 그거 드루킹이 했다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믿는 게 아니라 그런 말들이 나오면서 대한민국 정치의 주변부에서 얼마나들 이거를 털고 있는지, 그걸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말 많이 했네. 재밌죠? 웃기잖아요, 여러분? 김현옥님 감사합니다. 코스모스님 감사해요. 피터 레빈님 감사합니다.
소름 돋죠.